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 E클래스. 아마 대한민국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만큼 인기도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승차는 E클래스 중에서도 조금 더 상위 트림에 속하는 E350 AMG 라인입니다. E클래스 정말 할 말이 많은 차이기도 해요. 완전 변경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단일 차종으로 이 10세대 E클래스는 우리나라에서 무려 20만 대나 판매를 돌파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과연 E클래스의 매력은 무엇일지 조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E클래스, 이 차 같은 경우는 무려 10세대로 진화한, 그만큼 벤츠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라인업을 차지하고 있는 기둥과도 같은 녀석입니다. 그만큼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무려 부분 변경을 통해서 지금 한국 시장에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죠. 확실히 부분 변경 이전과 비교해서 몇 가지 포인트는 뭐 헤드램프라든지 범퍼의 형태나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한 게 특징인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5 시리즈나 A6와 비교해서는 둥글둥글하게 이 곡선을 많이 사용해서 둥글둥글한 느낌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아하면서도 조금 더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제외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커다란 이 색꼭지별, 엄청나게 큼직한 레이더 라이다 센서까지 안쪽에 깊게 들어가져 있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런 도트 무늬라든지 AMG 라인답게 여러 가지 핀을 사용하고 조금 더 이 날카로운 화살촉 모양의 스플리터, 다양한 부분은 기존의 벤츠와 동일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신형, 그리고 E350 같은 경우는 상위 트림답게 이 헤드램프 안쪽을 멀티빔 LED 라이트라고 하죠. 상당히 지능적인 또 램프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져 있다. 이런 정도가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옆은 이 차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요소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바로 AMG 라인의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20인치 휠 사이즈 상당히 크죠. 네, 벤츠 E클래스에서 20인치 휠을 끼워 넣었다. 뿐만 아니라 살을 굉장히 얇게 디자인해서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높였고, 안쪽에 디스크라든지 브레이크 캘리퍼 역시 조금 더 큼직한 사이즈가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광 블랙으로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몰딩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둘렀다라는 점도 AMG 라인이 줄 수 있는 하나의 멋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뒤태는 솔직히 그렇게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듭니다. 부분 변경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세로 형태에서 가로 형태로 바뀐 테일램프 정도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램프와 램프 사이를 길쭉하게 잇는 두툼한 크롬 바라든지, 뭐 안쪽에 범퍼 디자인도 솔직히 무난무난해요. 최대한 단정하게 잘 꾸며 넣었습니다. 약간 배기구 역할을 하는 듯한 이 장식적인 이 양끝의 모습까지도 여느 벤츠와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벤츠 E클래스의 외관은 상당히 곡선을 잘 활용을 해서 우아한 이 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수입 중형 세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형 E클래스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이제 완전 변경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틀, 디자인의 형태 많이 눈에 익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2023년에 내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디자인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곡선을 정말 잘 사용했는데요. 특히 이 수평과 수직으로 유연하게 흐르는 물결 모양 의 이런 곡선 라인들이 상당히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인치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패널 2개 딱딱 붙어져 있죠. 요즘 차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벤츠가 꽤나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선명하고 빠르고 정직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이 터치패드, 아직까지도 이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손에 익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 옆에 버튼들도 이제는 살짝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요. 물론 그게 단점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말이죠. 아쉬움은 스티어링 휠로 달래볼게요. 일단 AMG 라인답게 이렇게 타공으로, 그리고 손에 쥐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가죽으로 잘 꾸며져 있고, 안쪽에 패들 시포트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스포크 타입 표현이 되어져 있죠. 여러 가지 각 기능을 터치와 또 버튼 형식으로 적당히 나눠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는 2350입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E클래스답게 여러가지 우리가 원하는 편의 기능은 아낌없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선 통풍,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 2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각각 3명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필요 이상의 것들 다 탑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편의 및 안전 품목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을 듯 합니다. 네, E클래스 2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개방감, 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상당히 밝고 넓습니다. 아무래도 뭐 유리창의 면적도 세단답게 아주 정직하게 큼직하게 뚫려 있고, 그리고 머리 윗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죠. 쿠페형 세단과는 확실히 다른 포인트예요. 여기에 이 거대한 창을 2개나 뚫어 놓아서 그런지 정말 화사하면서도 밝은 햇빛이 안쪽으로 전달해지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솔직히 이 차가 휠 베이스가 무지막지하게 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앉았을 때 실내가 왜 이렇게 넓지? 라는 생각을 단번에 들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트, 뒤쪽을 상당히 깊게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딱 앉았을 때 2열 탑승자의 이 무릎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는 모습도 정말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시트의 퀄리티라든지 이 착자감이라는 부분도 이 안락함에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잘 꾸며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턱은 높지만 반대로 이 도어 쪽의 디자인은 그래도 막 부하거나 막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 활동 범위, 손이 움직이는 이 스페이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했다라는 점 무척 마음에 들고, 편의 품목도 역시나 뭐 아끼지 않게 다 넣어 놓았습니다.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B필러에도 하나 더 위치해져 있고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열선 3단계, 그 다음에 전용 송풍구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 그리고 방향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장치도 나름 깔끔하게 구성을 해 놓았네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2350 AMG 라인 포매틱이죠.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코드네임 M264라는 엔진인데요. 2018년도 정도에 나온 벤츠에서 내놓은 가장 따끈따끈한, 그리고 아주 두루두루 사용하는 범용 엔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만큼 뭐 내구성이라든지 완성도, 검증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좀 믿음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M264 엔진의 가장 큰 특징, 바로 EQ 부스트, 즉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을 수 있게 잘 패키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엔진 출력만으로도 꽤 놀랍거든요. 네, 최고 출력 299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발휘하는데, 여기에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순간적인 가속에 조금 더 도움을 주죠. 최고 14마력, 최대 토크도 15kgm를 훌쩍 뛰어넘게 더 보태줍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2350, 특히 가속이라는 부분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264 엔진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했었고, 또 그만큼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한껏 됩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저속에서의 역할입니다. 확실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벤츠의 이것은 정말 잘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라인업의 벤츠 차를 타도 항상 제가 칭찬하는 부분인데, 2350 역시 완벽하게 아주 매끄러운 이 가속과 감속에서의 이 적절한 전기 에너지의 힘을 보태주는 능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멈췄다가 다시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이 스타트 앤 스톱 시스템이 붙고 떨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매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속 20km, 30km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그 과정이 솔직히 하이브리드 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 에너지가 이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주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반대로 속도를 멈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30km, 20km, 10km 쭉쭉쭉 떨어뜨려서 제로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스무스하게 차를 잡아 세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M264 엔진에 정말 궁합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이 속도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다분히 E클래스다운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딘가 막 자극적이거나 매콤하게 튀어나가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플랫하면서도 꾸준히, 그러면서도 속도를 점진적으로 훅 하고 올려주는 이런 느낌이 E클래스, 특히 이 2350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속도가 찍혀 있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고속 안정성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특히 이 풍절음이라든지 바닥 소음이 한계 영역까지 가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독일차, 특히 벤츠 세단 라인업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안정적이면서도 묵직하면서도 상당히 고속 주행에서의 이 믿음감 하나만큼은 완벽합니다. 차선 변경을 이어나갔을 때 이 서스펜션, 특히 핸들링의 느낌도 어딘가 즉각적인 반응은 조금 덜합니다. 네, 즉각적으로 칼같이 방향을 바꾸는 선의 능력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BMW와는 차별화된 이 클래스만의 한 가지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2350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가 꽤나 세분화되어 있는데 한번 땡겨볼까요? 스포츠 모드, 이 부분에서는 서스펜션이 한층 탄탄해지거든요. 솔직히 저는 고속주행에서 계속 스포츠 모드로만 놓고 달렸을 때 만족이 가장 컸습니다. 스로틀 반응도 스로틀 반응이겠지만 차선 변경을 빠르게 이어나갔을 때 차가 이 자세, 특히 세시를 완벽히 방향을 안정적으로 탁탁 끊어지면서 틀게 해주는 요 느낌, 지금과 같이 요철을 한번 내려갔다가 조금 더 불규칙한 도로가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는 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의 고속주행의 만족도가 다른 라이벌에 비해서 유독 좀 크고 높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기는 합니다. 한번 당겨보면 RPM이 한 500rpm 이상 훌쩍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반응이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것도 알고 서스펜션은 조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스로틀 반응에 비해서 차가 우리가 기대하는 막 무언가 머리를 퉁퉁 때리면서 즉각적으로 미친듯이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는 글쎄요, 굳이 엔진음을 크게 들어가면서 이 모드를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의 조금 더 예민한 스로틀 반응, 그리고 어딘가 거칠게 들어오는 엔진음, 요런 게 이 클래스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살짝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없는 것보단 좋아요. 네, 인디비주얼 모드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내 입맛에 맞춰서 꾸미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컴포트와 스포츠 이 두 가지 모드만으로도 이 차를 운전하면서 주행 만족도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벤츠가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주행 보조 장치에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 E350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 중에 상당히 상위 트림에 속하는 만큼 벤츠가 자랑하는 이 안전신 기술 아낌없이 다 들어가져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놀라웠고요. 그만큼 이 주행 보조 장치에 벤츠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또 몸소 E350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장거리 주행에서는 엄청난 이점을 주는 또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벤츠의 기술력이 단연 돋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또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E350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9,400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고, 이게 가장 비싼 이 클래스가 아니에요. E450도 있습니다. 1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는 하는데 일단 요즘 일단 가장 또 마지막으로 벤츠가 완전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액적인 할인도 좀 많이 판매사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완전 변경 풀체인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투입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의 이 클래스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0세대 단일차종으로 20만 대 넘게 팔린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이 상품 자체의 완성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각종의 구성,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성 포인트, 고급감까지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 하나 단점을 짚기 힘들 정도로 평균 이상값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그만큼 누구나 모두에게 호불호 없는 아주 큰 만족을 주기에 충분한 차가 바로 이 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변경이 나와도 이 현행 이 클래스의 인기는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말 이 끝물이 꿀물 같은 정말 달콤하면서도 아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10세대 E클래스 그리고 E350이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멋진 자동차와 함께 또 유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야기거리 들고 와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